소금쟁이의 노래 그 시를 보고 그 인상에 남은 것이 어떤 것이에요? 물의 그 속성에서도 예전에 고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소금쟁이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안치환 씨든가. 그 소금쟁이 노래도 있고, 그런 것들과 연결되고, 또 윤도현의 나비? 나는 나비? 그런 뭐 나비라든가 그런 물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아주 옛날부터 많이 노래가 되었잖아요. 시로서든 노래로서든. 그래서 저보다는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나혜석 문학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나혜석 그 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엄청 유명하신데. 예. 예. 이분이 그 우리 여성 그 최초로 서영화가시고 그다음에 네. 최초로 그 개인전을 가지시고 뭐 그런 네. 시 분이더라고요. 소설가이기도 하셨고. 예. 일부러 이걸 골라서 본 것은 아니에요. 이 시를 보니까 그 다 알 수 있잖아요. 소금쟁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무리해서 하고 있는 거. 네. 소금쟁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물장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갈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포악적이에요. 근데 소금쟁이는 무리해서 그 모기같이 다리가 커요. 네. 그래야 그 위에를 칙칙 밀고 다니고 그 하는 그런 그 곤충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일단은 곤충이죠? 곤충일 것 같은데. 예, 그 거미는 동물이지만 이것은 절지동물이지만 이것은 곤충이죠. 글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뭔지 곤충일 것 모르지만, 같은데. 예. 네. 그 소금쟁이 노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 장자의 그 소요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 뭐냐면은, 소요의 뜻은 여러 사람들이 얽혀서,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 여유작작하게 노는 모습을 갖다가 소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경에 보면은 그 소화편에, 그 백구라는 그 장애가 그 보면 교고백구 시가장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깨끗한 흰 망아지 그 백구라는 것이 구가 그 망아지 구자예요. 그래서 그 흰 망아지 시가장로 우리 마당에 싹을 먹는다 하여 이게 식아에서 식이라는 말이 그 먹는다 할 적에는 내가 먹는다 할 적에는 식자로 쓰지만은 그 먹이다 할 때는 그 밥사자로 써요 이것이.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마당에 싹을 먹는다 하여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그 뒤에 보면은 그 제일 끝에 언소요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소요하고 놀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 소요유의 그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더라. 이 시는 그 자유로움에 그 소금쟁이의 자유로움을 물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자는 보통 그러거든요. 네.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소유하고 노는 것 같이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얽매여 갖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갇혀서. 갇혀서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같이 멀리서 나를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보는 세계. 그게 이 소금쟁이를 통해서 소금쟁이의 자유가 물 바깥에서 물과 같이 살고 있는 거. 그것을 네.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유체 이탈은 아니고, 왜냐면은 물 위에서 떠 있잖아요. 예. 경계에 걸쳐가지고. 예, 네. 그렇죠. 물 속으로는 안 들어가요. 근데 소금쟁이는. 예, 물의 그 속성을 다 예. 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 그 공기, 허공의 속성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쪽 저쪽에 안에서도 밖을 보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느껴지는. 그 시인들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저 이상 세계의 그 경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해가 딱 질라고 하는 거, 해가 완전히 지고 캄캄한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해가 아직 그 남하가 살짝 넘어가서 예, 그러니까 땅거미가 지면서 그 노을이 지는 그 경계를 참 좋아해요. 그때가 우리 영혼과 실제의 몸이 중간에 있을 때가 그 영감이 가장 잘 떠오르는 때거든요. 사실상은. 예, 그래서 그 경계를 참 좋아하는데 이 소금쟁이 노래도 정확하게 물과 네. 우리 바깥의 그 경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것이요. 네. 예, 그래서 이 소금쟁이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야. 이게 딱 보니까요. 그렇죠. 이 시를 보면은
물 위에 놀면서 물 안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지상에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노는 것이 아닌 네. 그 경계에서 물 위에가 이 지하와 공중의 그 경계에서만 놀고 있는 거야, 이것이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그것은 죽음이겠죠. 예, 그것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날아다니는 지상 세계의 그것도 아닌 거야. 이 물 위에서만 있는 거야, 이것이. 이것을 보는 데서 저는 이 시의 가장 매력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맑은 물은 깊이를 숨기고 달처럼 떠오르는 돌. 황홀한 죽음의 시작. 이 부분 달처럼 떠오르는 돌하고 황홀한 죽음의 시작. 이 두 개에서 이 시에 아주 그 매력을 느꼈어요. 달처럼 떠오르는 돌.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개와 늑대의 시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달처럼 떠오르는 돌. 아니, 물속에 있는 돌이 네. 어떻게 달처럼 떠오르냐고요. 하늘에 있는 게 빛이겠죠. 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네. 물에 담기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돌이 달처럼 떠올랐다라고 그랬어요. 돌이. 돌이 어떻게 떠오르냐고, 물 위에. 물에 비쳐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위에 아니요. 해라든가. 돌이 달처럼 떠올랐다는 거야.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게 이 시의 최고의 매력이에요. 그 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야. 이런 것이. 왜 달처럼 떠오르는 돌이라 했냐. 그것은 이제 천년을 해석하고 나중에 이연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 천년을 보면은, 물은 유혹, 부드러이 나를 잡아 끄는 유혹. 왔어요. 느낌이. 이제 왔죠? 네. 예. 물은 유혹, 부드러이 나를 잡아 끄는 유혹, 밀치며 나는 팽팽히 그 유혹을 누리는 속임쟁이. 가만히 떠 있거나 재빨리 움직이며 물 위에 춤을 그리는 나는 가벼움으로 나의 중심을 잡는 나는 그랬잖아요. 감이 온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달이 변하잖아요. 예. 그 하늘이 물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변해가잖아요. 예. 예. 변하는 속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예. 지구와 달도 서로 밀고 땡기고 예. 그러니까 더 시간과 공간이 확 확장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금쟁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네. 피겨 스케이트를 탄단 말이에요. 네.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서 춤을 추듯이 네. 그리고 발레리나가 춤을 추듯이 이련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생각만 해도 아주 아름답네요. 예. 이게 이제 그 시를 보는 것이 그림을 보는 것 같고 음악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하나도 안 나도 이 위에서 소금쟁이가 춤을 추고 노는 그 음악이 흘러나온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는. 네. 예. 그 쉬우면서도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은 깊이를 숨기고 맑은 물은 도대체가 얼마나 깊은가, 네.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있는가 알 수가 없는 그 맑은 물 밑에 저 바닥까지 있는 그게 보이는 맑은 물은 깊이를 숨기고 달처럼 떠오르는 돌, 소금쟁이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밑에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떠오르는 것은 저 바닥에 있는 달처럼 떠오르는 돌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거 돌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소금쟁이가 볼 때는 그게 달이야. 네. 동그란 달, 물속에. 달이 또 저기 물속에 잠겨 갖고 있는 달도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예. 저녁 되면은 그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달처럼 떠오르는 돌이란 것은 소금쟁이가 조약돌 같이 쫙 깔려 갖고 있는 돌들이 전부가 달인 거야, 이게. 네. 걔가 봤을 때는. 닿으려 하면 내 목을 감싸는 말랑한 손, 황홀한 죽음의 시작. 거기서부터 물과 같이 이 바닥을 쳐다보면서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놀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황홀한 죽음의 시작인 거야. 왜 황홀한 죽음이라고 했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죽음인 거야. 자기는 너무 좋은 죽음인 거야, 이게. 너무 좋아서. 죽음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순간 잔털 속의 공기들이 나를 떠올려 나를 깨우고 떠있는 낙엽, 죽은 나방과 개미들, 물 위는 풍요로운 소금쟁이의 천국이다 이겠냐. 거기서부터서 자기가 먹을 것도 많고 피겨 스케이터도 타고 발레리나 같이 춤도 추고 그러고 놀고 있는 거야, 물 위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물은 늘 내게 깊이를 강요하지만 물은 나에게 이 들어와라 이러면서 진짜 또 빠져봐 하고 깊이를 강요하지만 내게 그렇게 그런 천국을 강요하지만 나는 물이 위가 더 천국이다 이가. 그 속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도 다 나는 여기서 이 천국을 누르고 있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내가 자유로운 것은 마음을 물 위에 두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내가 그 속에 빠져서
내가 그 허우적거리면서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이 고통을 당해갈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하느님같이 천국에서 물 위에서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유유자적하면서 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자유로움이다.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장자의 그 소유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까닭에 나는 물 위에서 물의 깊이를 누리는 소금쟁이. 물 위에서도 너희가 누린 것만큼의 물의 깊이를 누리는 소금쟁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 위에 춤을 그리는 나는, 자유로움으로 나의 중심을 잡는 나는 소금쟁이. 나 혼자서 즐겁게 나 혼자 놀고 그렇게 사는 소금쟁이.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이고 착각도 오지다. 소금쟁이의 노래. 예. 근데 우리 모두는 그런 착각 속에 희망 속에 없으면은 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생이라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과 맞닿아 있잖아요. 항상 매 순간순간이.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유롭게 또 황홀한 죽음의 시작 표현한 것이. 예. 이 시를 보면은 자유로운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 바깥에서 물 위에 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에 있음으로써 물 안을 갖다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숨길 것도 없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다. 나는 물 위에서 그 물 바깥에서 물 안을 봄으로써 자유롭다. 갇히지 않고 살겠다. 그런 추면서 살겠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장자의 그 소유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락강의 무의식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빙산 속의 일각이잖아요. 빙산이라는 거는 그 수면 아래 잠긴 무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금쟁이한테는 몸은 바깥에 있지만은 밑에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밑에를 쳐다봐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잖아요. 균형을 잡고.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욕망도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소금쟁이의 그 몸처럼. 그 다음에 소금쟁이는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람도 욕망이라는 게 있어야 그 빙산의 그 수면 아래 잠긴 떠 있으면서 그게 유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